네, 자 시장이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앞서 한 12시쯤이 가장 낮은 지수 정도 됐었는데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아주 소폭 상승세 0.04%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금요일장 5월은 팔아라. 이게 맞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다시 또 지역은행들에 대한 위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당연히 금리 이만큼 올렸으니까 경기는 안 좋아질 텐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고 시장이 딱히 확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나오나요? 이런 얘기도 되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5월에 팔아야 될지 그냥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될지 이제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좀 매일매일 좀 불안불안하죠. 네. 네. 지금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미국 고용 지표도 그랬고 또 어제 나왔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CPI, PPI 할 것 없이 이틀 연속 나오는 그거. 거기다가 뭐 중국까지도 PPI는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해서 그동안 제일 걱정했던 인플레이션 문제만큼은 좀 이렇게 가라앉는구나. 그리고 고용 시장도 너무 빡빡한 데에서 조금은 이렇게 고용시장 쪽에 그 뜨거움이 좀 식었으면 하는 게 연준의 긴축이 제일 두려웠을 때는 그것만 좀 왔으면 싶었죠.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또 인플레 지표나 고용 지표가 또 그렇게 가는 와중에 오히려 이제 시장이 또 탄력적으로 못 가는 거는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 지수별로 좀 다릅니다. 미국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 다우존스 지수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2023년이죠. 이 커서가 지나가는 여기가 2023년이고 3월 달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었고 그러고 나서 반등 나와서 이제 5월 달에 접어든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5월인데 다우는 5월 들어서는 별로입니다. 그리고 금년 봐도 0.5% 조금 못 미치는 이 정도에 불과하죠. 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섰는데 이 구름대 밑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32,880포인트. 지금 여기 이제 여유 낙폭은 1.3%밖에 안 됩니다. 현 레벨에서. 네. 그 정도고 이제 여기서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왼쪽은 JP모간이고 오른쪽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제가 이름을 빠뜨렸네요. 그런 상황인데 뭐 팩웨스트, 뭐 웨스트 얼라이언스 이런 은행들이 지역은행들 중에 요새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또 어제 좀 반등 나오나 싶더니 이제 예금 줄었다는 소리에 또 하루에 또 23% 가까이 빠지고 제이미 다이먼은 계속해서 은행 몇 개 추가 파산 뭐 그것도 정상적인 현상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되고 자꾸 이 부채 상향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지금 팍스 뉴스인데요.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의 이 부채 디폴트 상황이 온다면은 요거는 아주 잠재적으로 재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JP모건은 지금 워룸 뭐 비상 상황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외신에서 제일 헤드로 많이 뽑은 게 저겁니다. 저거요. JP모건이 워룸을 운영하고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요. 단어만 보면 두려운 느낌을 말만 받죠. 네. 보면은 무서운 얘기죠. 그만큼 이제 긴박하게 이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지금은 위클리로 미팅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뭐 매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 들어가서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봤더니만 제이미 다이먼 얼굴은 안 보이고 이런 뉴스들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뭐 시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즉 코로나가 이제 WH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코로나 비상 시국은 다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종료를 선언했죠. 그랬다면 어제부로 소위 말하는 타이틀 42, 타이틀 42라는 게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미국 보건법 내에 있는 챕터 42인데 이걸 갖다 트럼프 대통령 때 코로나 이제 확산되니까 그걸 갖다가 행정명령으로 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어쨌거나 이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그냥 수용소 묶어두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추방을 하게는 그런 정도의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어제부로 해결되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얼추 하루에 한 15,000명씩 아니면은 연간 550만 명 단순 계산으로 막 넘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불법 이민자들이 예, 확 늘어날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제 오늘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부채 한도가 좀 찝찝하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다우지수 중에 또 하나 우리 30개 종목 가운데 월트 디즈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월트 디즈니가 어제 실적 안 좋다고 많이 빠졌잖아요.
이 보시면은 지금 뭐 거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갭다운해서 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시장이나 지금 다 고민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레벨이 어딥니까? 이 레벨이 코로나 왔다고 해서 장쿵 무너졌을 때 그 레벨 아닙니까? 그 레벨인데다가 뭐 저 같은 사람 그냥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한번 끄어보는 금융위기 이후 이 랠리, 돈으로 했던 이 랠리에 최대한의 조정까지 또 왔던 게 그때 코로나 때였고 지금도 다시 또 그 레벨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 뭐 암만 실적이 안 좋아도 암만 뭐 경기가 둔화가 된다 해도 여기서 더 빠지게 사는 생각을 가질 만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이 차트를 보는 순간에. 그럼 이 레벨에서 월트 디즈니 같은 기업의 주가가 더 빠진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야말로 뭡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말하는 재앙적인 레벨이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여기서 더 밀리겠어 싶어서 뭐 이런저런 어떤 거시를 갖다가 다루는 사람들이 겁나는 얘기를 해도 뭐 주식 그래도 한번 저가 매수 생각이 드는 그런 레벨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 나스닥은 다우하고 전혀 그림이 다릅니다. 금년 시작할 때 여기였습니다. 지금 이거 거의 18%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지금 전고점도 열었어요. 열은 상황인데 요 그림 뭐 블룸버그 기사고 글로벌 모니터 재인용합니다만 요것도 그래요. 지금 이 얘기는 작년 1분기 때 S&P 500 전체 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 2320억 달러였는데 금년에는 이만큼 좀 주는 반면에 이 친구들 애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 기업 같은 경우는 줄긴 줄었지만 훨씬 덜하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돈 잘 버는 기술주가 대피처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또 이것도 크죠. 금리가 이렇게 2년물, 10년물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낮게 유지되니까 나스닥은 또 잘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이제 만기 1개월짜리는 계속해서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지금 그렇죠. 금리가 급등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달러가 자꾸 돌 것 같단 말입니다. 달러가 자꾸 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진짜 도느냐. 또 일각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뭐 부채 한도가 어쩌고 미국이 디폴트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 하에서 네. 지금이 달러 한번 빅쇼트 한번 칠 기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지금 다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하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뉴스들도 굉장히 혼재돼 있죠. 혼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 방향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혼재된 뉴스들이 섞여 있어서 딱히 시장을 일로 간다 절로 간다 아까 뭐 세린 메인이 아니냐 판단이 되게 애매하다는 말씀이시긴 합니다. 근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설마 디폴트 나겠어? 지금까지 78번 부채 한도 올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마지막 가서는 올릴 건 올릴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차피 이 시장은 베팅해야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매수 대열에 서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지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이 이럴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불안불안한 걸 보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리 시장 뭐 지금 이제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61선 공방 관점에서 계속 한번 보시죠. 네네. 지금 어제 코스닥이 살짝 물고 내려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입니다. 5, 20, 61선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두 번째 이 61선 와서 그래도 이 수급선인데 수급이 살아있다면 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서 이 공방에 승부가 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대부분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최근에 아주 좋았던 종목들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가운데서 이런 양상의 차트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 정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은 조정이 멀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매수에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보유자들 중에는 늦게 들어갔던 분들은 이번 반등을 갖다가 또 어떻게 빠져나오는 기회를 삼고 싶지 하는 그런 정도에 이제 되는 거죠. 조금 이걸 갖다가 일간 코스닥을 갖다가 이번에는 일목균형표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목균형표를 살펴보시면은 또 이런 어떤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후행 스팬이 지금 뚫고 내려온 거는 이번 조정은 조금 아프다. 그죠?
보통 이렇게 가격대 정도 오면은 더 이상은 안 밀리는데 가격대 밑으로까지 후행 스팬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조금 조정이 깊었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다음 우리가 기댈 때는 뭡니까? 설마 이 구름대 밑으로까지 가겠어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 구름대 밑으로 가기야 하겠어 하는 거하고 얼추 또 그동안의 이 랠리 말입니다. 금년 들어서의 이 상승폭에 대해서 최소한의 또 조정폭하고도 맞물리는 거기가 얼추 한 뭐 815포인트 정도 외우기 쉽게 815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도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 지금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에서 멈출라는지 아니면은 A, B, C파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어질라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모르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이중 바닥을 기대했던 거는 조금 그거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자, 이쯤에서 또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말해줘야 되는 게 전문가 아니냐 이런 어떤 반응을 가끔 제가 접합니다. 네. 그런 전문가 없습니다, 세상에. 시장- 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아는 겁니까? 예측보다는 대응의 그러니 영역인 이렇게 거죠. 저렇게 네. 해서 시나리오 어떤 가능성 갖다가 대비하면서 시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뭐 운명이죠. 타임머신이 있다면 네, 타임머신이 있다면 또 하나 요거 보시죠. 요거만요. 시간이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요거 하나만 네네. 10초면 얼른 됩니다. 얘기하시죠. 네. 달러원 요겁니다. 56은 57은 넘어서면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고만고만한 왔다 갔다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